엄마 장례식에서 이모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미영이 수지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아이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온 가족이 동의하며 중얼거렸고 저를 그들의 평생 경고 사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묘지를 떠날 때 세련된 검은 리무진이 다가왔습니다. 영국 대사가 내렸고 이어서 12개국의 대표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의 차량 행렬에는 각국의 국기가 자랑스럽게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수행해온 15년간의 인도주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친척들의 조소는 침묵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마지막엔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제가 진정 누구인지 깨달아가면서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엄마가 줄곧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고 엄마가 남기신 편지는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댓글에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배신을 경험해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수지이고 34살 동안 저는 가족의 실망거리였습니다. 김가 집안 모임마다 속삭여지는 경고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 인생 선택이 분석되고 비판받고 결국 무시당하는 검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묘지에 서서 친척들의 얼굴이 우쭐하면서 충격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제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들의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그들의 좁은 성공 정의가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장례식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격식을 차리고 품위를 유지하며 엄마가 실제로 어떤 분이셨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형 데이비드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도 엄마의 40년간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추도사를 했습니다. 언니 제니퍼는 조문객들과의 만남을 마치 자신의 기업 이벤트처럼 조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각적 임팩트와 네트워킹 기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자녀 중 2명을 성공적으로 키운 남자의 품격으로 조의를 받았습니다. 셋 중 둘, 이 표현이 모든 대화를 괴롭혔습니다. 조문객 만남에서 이모 캐럴이 연단에 다가올 때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이모는 제가 12살 때부터 제 인생 선택에 대해 신랄한 말을 해왔거든요. 미영이는 그렇게 헌신적인 어머니였어요. 이모가 공개적 선언을 위해 예약된 특별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식에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실제 경력을 쌓는 대신 세계를 떠돌며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기로 선택한 자식에게도 말입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얼굴들은 동정을, 다른 얼굴들은 캐럴의 무례함에 대한 어색한 당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척들은 이 잔혹한 평가가 정확하고 장례식 만남에 적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굴욕감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4살인데도 여전히 어머니 장례식에서 가족 최대의 실망거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김가의 성공과 품위를 위한 플레이북을 따르지 못한 망가진 딸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상처와 방어적인 마음 대신 예상치 못한 평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수치심과 자기의심을 뚫고 들어오는 명확함이었습니다. 슬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난 5달 동안 국제 인도주의 위기들을 조율하면서도 엄마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피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나온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던 말씀들 때문일까요? 내 책상 서랍에 편지가 있단다. 병원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보다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 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준 후에 읽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그 조문객 만남에 서서 이모 캐럴이 제 인생을 실패와 실망의 목록으로 축소시키는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무슨 뜻이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가 정말로 시작되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오늘의 폭로가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사랑에는 제가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으로 말입니다. 17살이었을 때
우리 직격식 있는 식당에서 아버지가 가족 전략회의라고 부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대학 지원에 관한 회의였죠. 형 데이비드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본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었고 졸업 후 명문 법무법인 입사도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언니 제니퍼는 부분 장학금으로 듀크대에 합격했고 마케팅 분야에서의 미래와 교회의 성공이 명확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는데 어느 것도 부모님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학교들을 고려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가 제 합격 통지서들을 법정 증거물처럼 마호가니 탁자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훌륭한 경영학 프로그램이 있어. 노스웨스턴의 언론학과는 실제 경력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뭐야? 아버지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온 편지를 오염된 것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이런 전공이 어떤 직업을 준비시켜 준다는 거야?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 17살에 떨리는 목소리로 희망과 반항이 섞여서 말했습니다. 아니면 국경 없는 이 사회 같은 곳에서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실제로 크게 웃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제니퍼가 제가 프로 유니콘 조련사가 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수지야, 그건 직업이 아니야. 그건 부자들이 실제 직업에서 돈을 번 후에 하는 취미야. 엄마가 탁자를 가로질러 손을 뻗어 제 손을 두드리는데 우주비행사가 되겠다고 발표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온화한 비하의 종류였습니다. 얘야,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것은 훌륭해. 하지만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해. 어떻게 생활비를 벌 거야? 어떻게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은퇴 자금을 저축할 거야? 좋은 의도만으로는 모기지를 낼 수 없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고 4년 후 우수한 성적으로 국제관계학과 아랍어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정교한 경력 자살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체념한 표정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난민 캠프에서 일하는 소규모 인도주의 조직의 첫 직장을 잡았을 때 비판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급여는 최소 수준이었고 조건은 힘들었으며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임시직이지, 맞지? 점점 긴장해지는 전화통화에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더 실용적인 것을 위해 대학원에 지원하기 전에 경험을 쌓는 거지? 하지만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매 업무가 경영대학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 복잡한 물류를 조정하는 법, 성공적인 구호품 전달과 위험한 오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문화적 민감성을 다루는 법, 생명이 위험하고 자원이 부족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홍역 발병으로부터 3,000명의 아이들을 구한 성공적인 백신 캠페인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집에 전화했을 때도 반응은 항상 똑같은 정중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잘했구나. 성공 얘기가 나온 김에 데이비드가 파트너가 됐다는 소식 들었니? 국경 없는 이 사회 3년차에 첫 번째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의료용품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콜레라 발병이 이 지역의 모든 의료시설을 압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류는 악몽 같았습니다. 여러 구호 조직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일하고 정부 관리들은 운송 허가에 대해 뇌물을 요구하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의료용품은 세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관료제와 싸우는 대신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성들을 설득해 압도된 진료소들을 우회하여 경부수분 보충제를 가족들에게 직접 배포하도록 도왔습니다. 72시간 안에 3만 명에게 도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전략이 너무 잘 작동해서 다른 조직들이 이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 절차를 사례 연구로 발표했습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제 현장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 전화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게도 미지근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얘야. 아, 제니퍼가 선임 계정 임원으로 승진했어. 그들의 가장 큰 소매 캠페인을 관리하게 될 거야. 패턴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달성한 모든 직업적 이정표는 정중한 무관심과 데이비드의 법정 승리나 제니퍼의 교회 성취로의 즉각적인 화제 전환으로 맞아졌습니다.
하버드 인도주의 혁신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그들은 데이비드의 새 BMW에 대해 논의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타임지가 국제판에서 제1을 특집으로 다뤘을 때 가족 대화는 완전히 제니퍼의 주방 리모델링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중요한 소식을 전해보며 얼마나 빨리 화제를 바꾸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국무장관에게 난민 위기 관리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요청받았어요. 한 가족 화상통화에서 발표했습니다. 잘했구나. 아버지가 잠깐의 멈춤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유명인 고객 얘기를 모두에게 해줘. 유엔이 저를 위해 특별히 새로운 신속대응 직책을 만들고 있어요. 다른 통화에서 언급했습니다. 훌륭해, 얘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제니퍼, 승진에 대해 말해주려고 했지 않았니? 거의 코믹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해도 그들은 데이비드의 골프 핸디캡이나 제니퍼의 북클럽 선택으로 대화를 유도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말해주는 사건은 해외에서 6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의 파괴적인 지진에 대한 국제 대응을 조정했었는데 12개국과 30개가 넘는 구호 조직의 자원 배분을 관리했습니다. 작전으로 추정 6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미래 재해 대응 절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CNN이 현장에서 저를 생중계로 인터뷰했습니다. BBC가 우리 작업을 다큐멘터리의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사진이 3개의 다른 국제 잡지 표지에 실렸고 하버드가 새로운 인도주의 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연구직책을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제1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진정으로 흥분해서 집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간신히 감춰진 짜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지야, 지금 때가 아니야. 저녁 손님들이 와 있고 내일 제니퍼의 집들이 파티 준비를 도와야 해. 아빠, 제 일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할 수 없니? 핸더슨 부부를 대접하고 있는데 패트리샤가 대화가 너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해. 제가 6만 명의 인간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집들이 파티는 즉각적인 가족의 관심과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와 제 세계 사이의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를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고 저는 그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9년 동안 저는 그들의 실망스러운 방황하는 딸이라는 허구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학 박사학위를 완료했고 전 세계 외교 아카데미에서 필독서가 된 위기 조정 절차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유엔은 저를 수석 지역 조정관으로 그 다음 비상대응 부국장으로 마침내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수석 인도주의 조정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하버드에서 대학원 과정을 가르치고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세계의 다른 노벨 평화상 조직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제 일은 6대륙의 분쟁 지역과 재해 지역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쓰나미, 지진, 내전, 난민 위기에 대한 구호 활동을 조정했습니다. 대통령, 총리, 왕실 가족들에게 인도주의 전략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제 연락처 목록에는 노벨상 수상자들, 국가 원수들, 모든 주요 국제 조직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가족에게 저는 여전히 실제 회사 대신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합리적인 안정 대신 위험한 모험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형제자매들처럼 적절한 경력을 쌓는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내지 못한 방향감각 없는 딸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엄청났지만 이미 저를 실패자라고 결정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 일은 그들의 좁은 세계관에 의해 축소되기에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5달 전 엄마의 진단이 아니었다면 비밀은 무한정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누군가 증상을 알아차리기 전에 복부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종양학자는 4대 6개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어쩌면 8개월을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유엔 상사에게 연락해 연장 비상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함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거기 있기 위해 연기하고 있는 일들의 규모였습니다. 엄마 진단 전주에 저는 동아프리카의 새로운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브리핑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동유럽에서 난민 캠프를 설립하기 위해 NATO 군대와의 합동 임무를 이끌 예정이었습니다. 3명의 다른 국가 원수들이 그들 지역에 진행 중인 위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개인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진행 중인 위기들을 동료들에게 위임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계획되었던 브리핑들을 연기했습니다. 저와 8년 동안 함께 일한 제 상사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야, 수지. 우리의 화상통화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세계의 위기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가족은 희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는 딸이 마침내 자신이 속한 집에 오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배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러니는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 비극이 수지에게 진정한 우선순위에 대해 가르쳐줄 것 같아 이모 캐럴이 식료품점에서 동네 절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가족 위기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은 없어. 엄마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세계를 뛰어다니는 것이 그렇게 흥미진진해 보이지 않지? 만약 그녀가 시리얼 코너에서 선언을 하는 동안 제가 엄마의 화학요법 세션에서 암호화된 위성전화로 시리아 난민 캠프의 비상구호를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엄마의 병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면서도 15개 나라와 위기 소통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녀는 제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를 제고했을 것입니다. 엄마의 치료 기간 동안 저는 완전히 비밀리에 인도주의 활동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시작되기 전일은 아침 브리핑. 엄마의 낮잠 시간 동안 병원 주차장에서의 전화회의. 엄마가 약물 복용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서 주무실 때 노트북과 헤드폰으로 진행된 비상 조정 세션. 가장 강렬한 시기는 엄마의 치료 4개월 차에 왔는데 엄마가 화학요법 합병증을 겪고 있는 동안 대규모 사이클론이 방글라데시를 황폐화시켰을 때였습니다. 불편한 병원 의자에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4일 동안 20개국과 40개 구호 조직의 자원 배분을 관리하며 국제 대응을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골프 경기 사이에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제니퍼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에 들렀는데 보통 엄마와 실제로 대화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용으로 엄마와 자신을 찍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제 유연한 직업이 제가 풀타임으로 거기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너의 직업 상황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정말 좋다. 제니퍼가 짧은 방문 중 하나에서 배경에서 잠든 엄마와 또 다른 셀카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실제 책임들이 있지만 자선 활동은 분명히 개인적 비상사태에 더 수용적이야. 유연한 자선 활동. 마치 국제 인도주의 구호 조정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사의 일이 아니라 파트타임 취미인 것처럼. 마치 엄마의 병실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대응의 비상관리가 어떻게든 제니퍼의 마케팅 캠페인이나 데이비드의 기업 법률 업무보다 덜 까다로운 것처럼. 15년 동안 저는 이 이상한 이중생활을 살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관습적인 성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상주의적 딸인 실망스러운 방랑자 수지였습니다. 국제 공동체에게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전화에 연락처 정보가 저장된 유엔 수석 인도주의 조정관 김수지 박사였습니다. 아이러니는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제 방향 부족을 걱정하는 동안 저는 대통령들에게 위기 관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재정적 불안정을 걱정하는 동안 저는 데이비드와 제니퍼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전 엄마의 암 진단이 아니었다면 비밀은 무한정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유엔 직책에서 연장 휴가를 신청했고 국가 원수들과의 브리핑을 취소하고 몇 달 동안 계획되었던 비상 임무들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희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는 딸이 마침내 자신이 속한 집에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배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비극이 수지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가르쳐줄 거야.
이모 캐럴이 듣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발표했습니다. 가족 위기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은 없어. 만약 그녀가 식료품점에서 제 새로 발견한 지혜에 대해 선언하는 동안 제가 엄마의 병실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지진에 대한 국제 대응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엄마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면서도 15개국과 23개 구호 조직의 자원 배분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엄마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엄마는 놀랍도록 의식이 명료했고 제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제니퍼를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멀리 떨어뜨리는 정교한 심부름들을 보내면서 저와 길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고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보험 서류를 처리해야 해 데이비드에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법률 전문 지식으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제니퍼야, 장례식장과 예배 세부 사항을 조정해 줄 수 있니? 너에게는 훌륭한 행사 기획 기술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해. 이런 일들은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전화로 처리될 수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의도적이고 소중했던 우리만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 조용한 오후 중 하나에 엄마는 몇 년 동안 신중하게 유지되어 온 것 같은 두꺼운 폴더를 꺼내셨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진중함을 담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모든 것을 계속 추적해왔단다. 폴더 안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 국제 출판물에서 인쇄된 기사들, 인도주의 임무의 사진들, 심지어 제가 발표한 학술 논문들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외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엄마의 정확한 필기체로 주에 깊게 번역되고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1을 특집으로 다룬 뉴스 방송의 스크린샷들, 세계 지도자들로부터의 표창장 사본들.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폴더에는 제 전체 경력을 아우르는 문서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고 주제별로 상호 참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제 자신의 일을 추적한 것보다 더 면밀하게 제 일을 따라와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잊어버린 기사들을 보여주며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할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자랑스러워했지만 언젠가 내가 이룬 것의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문서화해왔어. 엄마는 제가 국제 조직들로부터 받은 인정만을 다룬 섹션을 보여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의 편지들, 유니세프로부터의 표창들, 여러 위기 동안 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한 전직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메모. 왜 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간신히 속삭임보다 컸습니다. 내 인정이나 다른 누구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이 일을 추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관심을 보이는 척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고 너의 성취는 억지 열정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엄마는 잠시 멈추고 이 대화가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제 눈을 직접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해야 할 다른 것이 있어, 수지야. 몇 년 동안 이 가족에 대해 발견한 것으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단순한 지지 부족이나 이해 부족보다 더 큰 것이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준비되지 않은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너의 성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 왔어.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으로 낮추며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의 대화를 들어왔어. 너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지켜봐 왔어. 단순한 무시나 관심 부족을 훨씬 넘어서는 일들을 문서화해왔어. 엄마는 침대 옆 서랍에 손을 뻗어 제 이름이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봉인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에는 내가 그들이 몇 년 동안 내 등 뒤에서 해온 일들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들어있어. 특정 기회들이 왜 사라졌는지, 특정 전문적 연결들이 왜 신비롭게 단절되었는지, 너의 자격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력 시도들 중 일부가 왜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지를 설명할 것들이.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 후에 혼자서
나의 영향 없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정한 태도를 보여준 후에 읽어야 해. 기다릴 것을 약속해. 치료로 약해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으로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서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속삭이셨습니다. 청중이 그들이 너를 공개적으로 비하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럴 때 그들의 잔혹함을 완전히 드러낸 것을 본 후에 그때 너는 이 편지를 읽고 그것이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것은 의도적이었고 조정되었으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 엄마의 말씀이 제 몸을 통해 오한을 보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증거가 들어있어. 수지야. 대화 녹음들. 이메일과 문서 사본들. 그들이 너의 초기 경력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한 일들의 증거. 내가 알지 못했던 재정적 간섭. 내가 운이 나쁘거나 놓친 기회로 돌린 전문적 방해 공작. 공간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방해 공작이요? 가족 구성원들이 너의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전화해서 너의 안정성과 판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종류야? 내가 대학 방학 동안 집에 살 때 너의 우편물을 가로채는 것을 포함하는 종류. 내가 평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너의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의도적인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포함하는 종류야? 그녀의 다양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계들이 이 폭로의 강렬함에 반응하는 것처럼 더 급하게 삐삐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너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 아니야. 얘야? 그들은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너의 성공에 반대해서 일했고 나는 모든 것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 너를 신용 떨어뜨리기 위해 지불된 돈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들. 너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논의하는 이메일 체인들. 그들이 너의 실패를 축하하고 추가적인 간섭을 계획했던 녹음된 대화들. 너무 충격을 받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가족이 단순히 제 성공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심과 실망의 겉모습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성공이 그들 자신에 대한 그들의 서사를 위협했기 때문이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조건으로 성공한다면 그들의 좁은 성취 정의가 유일한 유효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야. 너의 독립성과 도덕적 용기가 그들의 타협과 한계를 비교하여 작고 이기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폭로들의 감정적 무게로 명백히 지치셨습니다. 장례식 후에 편지를 읽어 반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잔혹함을 보여준 후에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그 대화는 엄마가 잠들면서 평화롭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제가 엄마가 예측하신 잔혹함의 마지막 전시를 목격한 후까지 열어볼 수 없는 봉인된 봉투를 남겨두시면서 말입니다. 지금 그 만남장에 서서 이모 캐럴의 공연을 들으면서 엄마가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선택에 대한 그들의 평상시 무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어둡고, 더 의도적으로 잔혹한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이모 캐럴의 연설을 중단시켰습니다. 만남장 창문을 통해 후드에 작은 깃발이 달린 검은 차량들의 행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 외교 번호판. 어둠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건물 주변에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가 들어오면서 방은 조용해졌고 이어서 12개 나라의 대표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의를 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만남장에 서서 친척들의 얼굴이 자만심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평생을 정의해온 신중하게 구성된 착각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 대사가 국가 원수들에게 예약된 격식 있는 품위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의 국제대표들 수행단이 34년 동안 제 가족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존경의 반원을 제 주위에 만들었습니다. 김수지 박사님, 지금은 조용해진 방 전체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와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를 대표하여 박사님의 상실에 개인적으로 조의를 표하고 이 중요한 세계 위기에 해들 동안 박사님을 세계와 나눠주신 어머님의 희생에 대한 저희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든 단어가 방을 물리적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김수지 박사, 영국 정부,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 이것들은 보통 가족 실망거리나 자신들의 일을 정리하지 못한 방황하는 딸들과 연관되는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광택나는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니퍼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를 위해 헐떡이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뇌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면서 매혹적인 표정의 진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에 제 실패와 엄마의 실망에 대해 법정을 열고 있었던 이모 캐럴은 어떤 종류의 의학적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되었고 쓰러질 것 같다는 듯이 의자 등받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다음에 앞으로 나섰고 억양이 있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든 그의 말을 더욱 공식적이고 인상적으로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김수지 박사님, 마크롱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조의를 전하고 지난달에 저희가 논의했던 인도주의 정상회의를 위해 엘리제궁이 계속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프랑스는 사헬 지역 전체의 실향민들과 함께하는 박사님의 지속적인 일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엘리제궁, 인도주의 정상회의, 사헬 지역. 제 가족의 세계관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독일 대표도 똑같이 격식을 차렸습니다. 메르켈 총리께서 박사님이 설계하신 난민 통합 프로토콜에 대한 독일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시고 동유럽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에서 박사님과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메르켈 총리, 난민 통합 프로토콜,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 지역 보험회사에서 중간관리직 승진에 대해 장례식 만남 내내 설명해왔던 제 사촌 마이클이 제가 자연스럽게 날개를 돋우고 고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대사가 그들의 제 인생과 성취에 대한 편안한 가정들의 마지막 일격처럼 느껴지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김수지 박사님, 트리도 총리께서 시리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조정하신 박사님의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이 개발하신 프로토콜은 인도주의 통합의 근본 의제가 되었고 박사님의 헌신은 말 그대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 근본 의제. 트리도 총리. 방의 침묵이 너무 완전해서 에어컨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와 밖에 먼 교통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선택에 대해 동정, 걱정, 실망을 표현했던 얼굴들을 둘러보았는데 지금은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국제적 인정과 정부적 존경의 현실과 그들의 가정을 조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본 대사가 다가왔고 이어서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고 제가 다양한 인도주의 위기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6나라의 대표들이 따라왔습니다. 각자가 그들의 정부 수장들로부터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제 상실에 대한 조의와 제 일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 대표가 말을 마칠 때까지 제 가족은 현실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목소리를 찾은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간신히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수지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제 전화기가 걸려오는 전화들로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국제 국가번호와 세계 정치를 따르는 누구에게나 즉시 인식될 이름들이 표시되었습니다. UN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장, 국제적 십자위원장, 3명의 다른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화면을 보고 그런 다음 가족의 기가 막힌 얼굴들을 보고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34년 동안 그들이 마침내 제가 이룬 것을 이해하고 감사할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한 분리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전화들을 받아야 해요.
아마 지난 5달 동안 제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영국 대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박사님. 어머님과 함께 계시려고 연기하신 브리핑들을 다시 일정을 조정하도록 박사님 사무실과 조정하겠습니다. 세계가 박사님의 복귀를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위기들이 박사님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가족이 그들 사이에서 미친 듯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공황의 음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어 제니퍼가 데이비드에게 쎄액거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그가 쎄액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잖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을 뿐이야. 올바른 질문을 했다고 제니퍼의 목소리가 히스테리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자선단체에서 일해. 봉사를 해. 실제 직업이 없어. 문에서 멈춰서 그들을 마주보며 돌아섰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평온함을 느끼면서 사실은 제니퍼야. 유엔에서 제 연간 급여는 17억 원이야. 대부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대의들에 기부하지만 공짜로 일한 적은 없어. 지난 8년 동안 데이비드와 너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왔어. 그 숫자가 방을 물리적 때림처럼 강타했습니다. 17억 원, 연간 급여? 유엔.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모 캐럴이 마침내 목이 졸린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끔찍한 곳들에서 살아. 난민 캠프에서 일해. 일반 사람들이 가진 집이나 차나 그런 것들이 없어. 제가 실용적인 인생 선택과 재정적 책임에 대해 강의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개 나라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모. 43개국에서 외교적 면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꿈꿀 수만 있는 접근을 제공하는 유엔 여권으로 여행해요. 모든 주요 세계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왕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어봤어요. 유엔 총회에서 12번 연설했어요. 각 사실은 제 실패와 그들의 성공에 대한 그들의 편안한 가정들의 관위의 또 다른 못이었습니다. 정부 교통수단이 제가 일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 거주지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빈곤을 본 후에는 물질적 축적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자신의 법률적 성취와 전문적 연결에 대해 자랑해왔던 데이비드가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었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34년 동안 너희 중 누구도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 인도주의 구호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을 했고 솔직히 너희 의견이 오래전에 제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멈췄어. 그 진술의 진실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가족 당황거리로 취급받으면서도 국제적 인정을 받았던 지난 10년 어딘가에서 저는 진정으로 그들이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제가 실패자라고 결정했고 그 후에 제가 이룬 어떤 것도 그 서사를 바꾸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실제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제니퍼가 지금 울고 있었지만 충격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상황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새벽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흐느낌 사이에 간신히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도록 했어? 생각하도록 했다고 제가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케팅 캠페인을 관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했다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법정 사건에서 이기는 것보다 덜 의미 있다고 생각하도록 했다고? 몇 년 동안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너희는 듣는데 관심이 없었어. 제 전화기를 꺼내서 최근 통화 기록을 스크롤하여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녀의 돌봄을 조정하고 있었던 지난주에 저는 또한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 방글라데시 홍수에 대한 비상 대응을 관리했어요.
예멘에 의료용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18개 정부와 조정했어요.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위기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브리핑했어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외계 기술인 것처럼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달, 너희가 모두 엄마의 장례식 준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동안 저는 NATO 사령관들과 난민 지원 조정관들 사이에서 중재하여 50만 명을 실향민으로 만들 수 있었던 동유럽의 인도주의 재앙을 방지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범위는 명백히 그들의 처리 능력을 넘어섰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제니퍼가 주방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데이비드가 자신의 최신 기업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동안 저는 분쟁 영토에서 난민 캠프 배치를 조정하여 두 아프리카 국가 간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국제적 사건을 방지했어요. 가게는 그들의 교회 관심사와 제가 매일 관리하는 글로벌 위기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오래전에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감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너희는 교회 관심사와 물질적 성취의 거품 속에서 살고 있고 제 일은 너희 세계관에 맞지 않는 규모에서 존재해. 방은 제니퍼의 조용한 흐느낌과 이모 캐럴이 목격한 것의 규모를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내는 힘든 숨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녀의 편지를 읽기 전에 그들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엄마가 저를 준비시키신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 성공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방의 중앙으로 다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수십 년 동안 저와 제 선택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거야?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한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할 거야? 제가 실패자라고 믿는데 왜 그렇게 투자했는지 반성할 거야? 그들의 얼굴을 신중하게 연구하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최소화하고 무시할 방법을 찾을 거야? 너희가 이해하는 종류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거야? 제 성취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찾을 거야? 침묵이 계속되었고 새로운 현실을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말했고 그의 말은 엄마가 제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신 정확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야, 수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어. 우리는 너의 가족이야. 알 자격이 있었어. 알 자격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제 선택을 무시하고 제 길에 실망을 표현한 후에 그들은 제 성공에 포함될 자격이 있었다. 제니퍼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비드의 접근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다면 지지했을 거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했어. 그들은 이미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고 수년간의 무시와 실망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제 실패로 변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이 필요한 환경을 만든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는 제 비밀 유지의 희생자로 자신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쇼크에서 회복한 이모 캐럴은 희생자 서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를 지지했어, 수지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자랑스러워했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항상 저를 지지했다.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것이 정확히 엄마가 경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년간의 무시와 실망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서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마가 특별히 저를 준비시켜 주신 그들의 성격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갑에 손을 뻗어 엄마가 주신 봉인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몇 년 동안 너희가 얼마나 지지적이었는지 정확히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남겨주셨어. 봉투를 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니퍼가 갑자기 울음을 멈췄습니다. 데이비드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모 캐럴이 실제로 큰 소리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고 강렬해서 엄마의 편지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들은 그것이 새로 구성된 희생자 서사에 손상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후에 제 성공에 대해 배운 것에 대한 너희의 진정한 반응을 본 후에 이것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들의 점점 공황 상태가 되는 표정을 연구하며 계속했습니다. 몇 년 동안 특정 기회들이 왜 사라졌는지, 특정 전문적 연결들이 왜 신비롭게 단절되었는지, 제 자격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력 시도들 중 일부가 왜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마치 봉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깨달았을 때 멈췄습니다. 수지야, 아마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닐 수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빠, 지금이 정확히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단했습니다. 엄마는 타이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셨어요. 먼저 제 성공에 대한 너희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그녀의 편지를 읽어서 우리 가족 역학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어. 그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쓴 엄마의 글씨를 보여주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너희가 제 등 뒤에서 한 일들의 증거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정적 간섭, 전문적 방해 공작, 제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제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들. 뒤따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잡혔고 그들이 얼마나 큰 곤경에 처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책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대화 녹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메일 사본들. 제 초기 경력 시도들을 간섭하기 위해 지불된 돈의 문서화. 은행 기록들. 전화 로그들. 몇 년간의 증거. 제니퍼가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것들은 충격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공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데이비드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가족을 염탐하지 않았을 거야. 사실은 데이비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결국 너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몇 년 동안 너희의 대화와 활동을 문서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어. 그들의 표정이 혼란과 충격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목하며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단순히 제 선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적극적으로 제 성공에 반대해서 일했다고. 모든 것의 증거를 가지고 계셨다고. 봉투가 제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비밀과 폭로들의 무게로. 하지만 먼저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년간 제 등 뒤에서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발견하기 전에 누구든지 고백하고 싶어? 누구든지 너희가 한 일을 인정하고 제가 너희 방해 공작의 전체 범위를 발견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행동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제가 모든 끔찍한 세부사항을 읽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명의 국제대사들이 지켜보고 제 가족이 죄책감 있는 공포로 얼어붙은 가운데 바로 그 만남장에서 엄마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편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엄마의 신중한 글씨로 쓰여 있었으며 몇 개의 추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수지야. 조용해진 방 전체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고 너의 가족이 너의 성공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보여줬다는 뜻이야. 그들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15년 동안 그들의 행동을 문서화해왔거든. 아버지가 배를 얻어맞은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니퍼가 과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법적 노출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지만 너의 초기 경력이 왜 그렇게 도전적이었고 특정 기회들이 왜 사라진 것 같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너의 가족은 단순히 너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 아니야, 얘야.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방해했어.
편지를 보고 이모 캐럴이 출구 쪽으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국제대표단이 여전히 있어서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청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시작되었어. 계속 읽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너의 관심이 비즈니스와 사회 서클에서 가족의 평판에 나쁘게 반영될 것을 걱정했어. 너의 활동을 감시하고 내가 방학 때 집에 올 때 너의 우편물을 가로채기 시작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버지가 약하게 항의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3개의 취업 제안과 2개의 인턴십 기회를 포함하여 17통의 편지가 개봉되지 않은 채 반송된 사본들을 가지고 있어. 너의 아버지는 그것들을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어. 2년 전 그의 심장마비 후 보험 서류를 찾고 있을 때 발견했어. 제가 계속 읽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17개의 가로채진 기회들. 3개의 취업 제안. 2개의 인턴십. 모두 제가 인도주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섭은 졸업 후에 확대되었어. 내가 다양한 인도주의 조직에 지원했을 때 데이비드는 자신의 법률 연결을 사용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너의 안정성과 판단력에 대한 우려를 퍼뜨렸어. 뭐라고? 편지 읽기를 멈추고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신원조사를 했다고? 데이비드의 침묵이 충분한 답이었지만 엄마의 편지가 세부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너의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연락해서 너의 정신건강과 판단력에 대한 가족의 우려를 표현하는 전화 대화들의 녹음이 있어. 위험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너의 관심이 감정적 불안정과 잘못된 의사결정을 나타낸다고 제안했어. 영국 대사가 이 폭로들에 의해 눈에 띄게 불편해했고 동료들과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기능 장애를 넘어서 인도주의 활동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에 이르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입들 때문에 세계의 구체적인 취업 기회가 사라졌어. 2010년 국경 없는 이 사회의 직책. 2012년 유니세프의 조정 역할. 2013년 세계 식량 계획의 현장 직책. 매번 최종 인터뷰 단계에서 너의 안정성에 대한 가족의 우려가 제기되었어. 누군가 제 인생 이야기에 대한 제 이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쟁과 운이 나빴다고 돌렸던 그 초기 경력 실망들이 실제로는 의도적인 가족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간섭은 더 미묘하고 잠재적으로 더 손상을 주는 것이었어. 명백한 지문을 남기지 않고 평판을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전문적 기술을 사용해서 너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마케팅 연결을 사용했어. 제니퍼를 바라보며 돌아섰는데 지금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게 부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엄마의 편지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부 사항들을 제공했습니다.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가짜 전문적 프로필을 사용해서 제니퍼는 너의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설계된 콘텐츠를 게시했어. 가족 우려에 대한 허위 이야기를 만들고 전문적 불안정성을 제안하고 인도주의 네트워킹 그룹을 통해 소문을 퍼뜨렸어. 배신의 범위는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제 자신의 언니가 제 경력 선택에 대해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전문적 평판 암살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제니퍼가 여러 플랫폼에서 만든 40개가 넘는 게시물, 기사, 댓글에 스크린샷이 있어. 잠재적 고용주들이 너의 배경을 조사할 때 이것들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도록 정교한 마케팅 기술을 사용했어. 제니퍼는 더 이상 단순히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동물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녀의 배신의 규모가 공개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떤 종류의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간섭이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었어. 너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너의 은행과 신용을 간섭해왔어. 너를 전통적인 경력 경로로 다시 강제하도록 설계된 재정적 장애물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 연결을 사용해서. 지금 의자에 무겁게 앉아있고 심장마비를 겪고 있을 것 같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개의 다른 은행이 너의 신용 신청을 거부하도록 설득했고 대학원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아파트 임대 신청을 간섭했어.
국제대표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엔 수석 조정관에 대한 그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체계적 방해 공작을 목격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외교적 예의에서 간신히 감춰진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너의 계정에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위해 플래그를 달기 위해 너의 아버지가 신용보고 기관에 지불한 돈의 은행 기록이 있어. 너를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묘사하며 집주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들이 있어. 12년에 걸친 의도적인 간섭의 문서화가 있어. 제니퍼의 흐느낌과 아버지의 힘든 호흡 외에는 방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편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안한 발견은 작년에 이 노력들의 조정된 성격에 대해 배웠을 때 왔어. 그들은 너의 경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습적인 길로 너를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왔어. 저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제 목소리가 간신히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너의 일을 무시하며 논의하고 추가적인 간섭을 계획했던 가족 저녁 식사의 녹음이 있어. 그들이 너의 초기 경력 좌절을 축하하고 너의 성취에 대한 대응을 조정했던 그룹 문자 메시지의 사본이 있어. 엄마가 그들의 행동을 문서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술이 우리 중 누구도 깨달았던 것보다 정교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난 5년 동안 너의 해외 활동을 감시해온 사설 탐정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야. 너의 일과 개인 생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사설 탐정, 제가 읽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탐정은 너의 성공이 너무 두드러지거나 가족 역학에 대한 그들의 서사를 위협할 경우 너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타협적인 정보를 찾도록 지시받았어. 평생 알고 있었던 얼굴들을 둘러보면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시하는 친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력과 개인 생활을 파괴하기 위한 캠페인을 수행해온 적극적인 방해 공작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더 나빠집니다. 가장 최근의 발전은 너의 유엔 직책을 간섭하려는 시도들을 포함했어. 데이비드는 유엔 상사들에게 너의 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과 연락하고 있었고, 불과 6개월 전에 이 목적을 위해 돈이 지불되었어. 6개월 전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있었는데 제 유엔 직책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타임라인이 특히 잔혹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함께 있기 위해 비상 휴가를 내고 있는 동안 제 형은 제가 그녀의 치료에 참석하기 위해 희생했던 경력을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들은 너의 평판과 성과 기록이 너무 강해서 익명의 우려들이 악의적인 간섭으로 즉시 무시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어. 너의 상사들은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너의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연락했어. 아이러니는 완벽했습니다. 저를 방해하려는 가족의 시도들이 너무 완전히 역효과를 낳아서 유엔 지도부가 엄마의 병동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편지에는 모든 것을 바꾼 마지막 폭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의 노력에 반대해서 조용히 일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너의 잠재적 고용주들이 연락했을 때 긍정적인 추천을 제공해왔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너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어. 더 중요하게는 너의 유엔 상사들과 다른 전문적 연락처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너의 가족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그들의 방해 공작 노력이 실패하도록 보장해왔어. 편지 읽기를 멈추고 국제대표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지지적이고 보호적이었는지 이해하면서 엄마가 무대 뒤에서 제 옹호자이자 보호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성공은 그들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지만 내가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일어났어. 그들이 방해하려고 한 모든 기회를 나는 보호하기 위해 일했어. 그들이 시작한 모든 평판 공격을 나는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 영국 대사가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력을 보호하는 엄마의 역할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너는 앞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거야. 이 편지는 여러 목적을 가져 필요하다면 법적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또한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기도 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명확함으로 제 가족을 보면서 그들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너를 통제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너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너를 파괴하려고 했어. 너의 성공은 그들의 우월감과 그들 자신에 대한 서사를 위협해. 이제 그들이 노출되었고 너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해. 이 상황을 다루는 것에 대한 엄마의 구체적인 권장사항이 들어있는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내 조언은 이거야. 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몇 년 동안 너의 행복과 성공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일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어. 그들이 몇 년 동안 너의 것을 공격해왔을 때 그들의 평판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정보를 사용해. 선택한다면 공개적으로 공유해. 적절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 아니면 단순히 그들로부터 영원히 걸어나가서 그들의 독성 영향 없이 너의 인생을 세워.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 너를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들은 너의 DNA를 공유하는 우연한 적들이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해. 진정한 사랑은 지지하고 보호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사랑 버전은 축소시키고 통제하려고 해. 그들 없이 너의 인생을 세워. 얘야. 너는 특별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축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너의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어머니. 편지를 신중하게 접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국제대표단은 그들이 목격한 것에 명백히 불편해했지만 외교적 예의와 아마도 제 안녕에 대한 우려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가족 구성원들은 공황과 붕괴의 다양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히스테릭하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의학적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지력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듯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캐럴은 보이지 않게 되려고 하는 것처럼 벽에 눌려 있었습니다. 침묵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 분 동안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영국 대사가 신중한 외교적 중립성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을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와 보호를 보장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다른 대사들도 비슷한 지원 제안을 했으며 국제 공동체가 추가적인 가족 간섭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반응이 염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이것을 목격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정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체계적인 가족 방해 공작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인도주의 활동을 표적으로 할 때. 가족을 직접 마주보며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제 잠재적 고용주들과 한 모든 소통의 사본을 원해. 제니퍼, 내가 만든 모든 가짜 온라인 프로필과 부정적인 게시물의 문서를 원해. 아빠, 모든 재정적 간섭과 제 경력을 방해하기 위해 지불한 모든 돈에 대한 완전한 회계를 원해. 그들이 증거에 대한 요구를 명백히 예상하지 않았다는 듯이 충격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문서를 제공할 48시간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 스토킹, 재정 사기, 전문적 방해 공작에 대한 경찰 신고를 접수할 거야? 또한 주요 뉴스 조직들과 엄마의 편지와 모든 지원 증거를 공유할 거야.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도주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대중이 이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12명의 국제대사들이 지켜보고 제 가족이 죄책감 있는 공포로 얼어붙은 가운데 바로 그 만남장에서 엄마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편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엄마의 신중한 글씨로 쓰여 있었으며 몇 개의 추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수지야. 조용해진 방 전체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고 너의 가족이 너의 성공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보여줬다는 뜻이야. 그들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15년 동안 그들의 행동을 문서화해왔거든. 아버지가 배를 얻어맞은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니퍼가 과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법적 노출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지만 너의 초기 경력이 왜 그렇게 도전적이었고 특정 기회들이 왜 사라진 것 같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너의 가족은 단순히 너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 아니야, 얘야.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방해했어. 편지를 보고 이모 캐럴이 출구 쪽으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국제대표단이 여전히 있어서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청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시작되었어. 계속 읽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너의 관심이 비즈니스와 사회 서클에서 가족의 평판에 나쁘게 반영될 것을 걱정했어. 너의 활동을 감시하고 내가 방학 때 집에 올 때 너의 우편물을 가로채기 시작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버지가 약하게 항의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3개의 취업 제안과 2개의 인턴십 기회를 포함하여 17통의 편지가 개봉되지 않은 채 반송된 사본들을 가지고 있어. 너의 아버지는 그것들을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어. 2년 전 그의 심장마비 후 보험 서류를 찾고 있을 때 발견했어. 아버지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보며 계속 읽었습니다. 17개의 가로채진 기회들. 3개의 취업 제안. 2개의 인턴십. 모두 제가 인도주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섭은 졸업 후에 확대되었어. 내가 다양한 인도주의 조직에 지원했을 때 데이비드는 자신의 법률 연결을 사용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너의 안정성과 판단력에 대한 우려를 퍼뜨렸어. 뭐라고? 편지 읽기를 멈추고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신원조사를 했다고? 데이비드의 침묵이 충분한 답이었지만 엄마의 편지가 세부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너의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연락해서 너의 정신건강과 판단력에 대한 가족의 우려를 표현하는 전화 대화들의 녹음이 있어. 위험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너의 관심이 감정적 불안정과 잘못된 의사결정을 나타낸다고 제안했어. 영국 대사가 이 폭로들에 의해 눈에 띄게 불편해했고 동료들과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기능 장애를 넘어서 인도주의 활동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에 이르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입들 때문에 세계의 구체적인 취업 기회가 사라졌어. 2010년 국경 없는 이 사회의 직책. 2012년 유니세프의 조정 역할. 2013년 세계 식량 계획의 현장 직책. 매번 최종 인터뷰 단계에서 너의 안정성에 대한 가족의 우려가 제기되었어. 누군가가 제 인생 이야기에 대한 제 이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쟁과 운이 나빴다고 돌렸던 그 초기 경력 실망들이 실제로는 의도적인 가족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간섭은 더 미묘하고 잠재적으로 더 손상을 주는 것이었어. 명백한 지문을 남기지 않고 평판을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전문적 기술을 사용해서 너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마케팅 연결을 사용했어. 제니퍼를 바라보며 돌아섰는데 지금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게 부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엄마의 편지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부 사항들을 제공했습니다.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가짜 전문적 프로필을 사용해서 제니퍼는 너의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설계된 콘텐츠를 게시했어. 가족 우려에 대한 허위 이야기를 만들고 전문적 불안정성을 제안하고 인도주의 네트워킹 그룹을 통해 소문을 퍼뜨렸어. 배신의 범위는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제 자신의 언니가 제 경력 선택에 대해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전문적 평판 암살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제니퍼가 여러 플랫폼에서 만든 40개가 넘는 게시물, 기사, 댓글에 스크린샷이 있어. 잠재적 고용주들이 너의 배경을 조사할 때 이것들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도록 정교한 마케팅 기술을 사용했어. 제니퍼는 더 이상 단순히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동물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녀의 배신의 규모가 공개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떤 종류의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간섭이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었어. 너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너의 은행과 신용을 간섭해왔어.
너를 전통적인 경력 경로로 다시 강제하도록 설계된 재정적 장애물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 연결을 사용해서 지금 의자에 무겁게 앉아있고 심장마비를 겪고 있을 것 같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개의 다른 은행이 너의 신용신청을 거부하도록 설득했고 대학원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아파트 임대 신청을 간섭했어. 국제대표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엔 수석 조정관에 대한 그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체계적 방해 공작을 목격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외교적 예의에서 간신히 감춰진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너의 계정에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위해 플래그를 달기 위해 너의 아버지가 신용보고 기관에 지불한 돈의 은행 기록이 있어? 너를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묘사하며 집주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들이 있어? 12년에 걸친 의도적인 간섭의 문서화가 있어? 제니퍼의 흐느낌과 아버지의 힘든 호흡 외에는 방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편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안한 발견은 작년에 이 노력들의 조정된 성격에 대해 배웠을 때 왔어. 그들은 너의 경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습적인 길로 너를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왔어. 저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제 목소리가 간신히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너의 일을 무시하며 논의하고 추가적인 간섭을 계획했던 가족 저녁 식사의 녹음이 있어? 그들이 너의 초기 경력 좌절을 축하하고 너의 성취에 대한 대응을 조정했던 그룹 문자 메시지의 사본이 있어? 엄마가 그들의 행동을 문서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술이 우리 중 누구도 깨달았던 것보다 정교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난 5년 동안 너의 해외 활동을 감시해온 사설 탐정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야. 너의 일과 개인 생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사설 탐정, 제가 읽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탐정은 너의 성공이 너무 두드러지거나 가족 역학에 대한 그들의 서사를 위협할 경우 너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타협적인 정보를 찾도록 지시받았어. 평생 알고 있었던 얼굴들을 둘러보면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시하는 친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력과 개인 생활을 파괴하기 위한 캠페인을 수행해온 적극적인 방해 공작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더 나빠집니다. 가장 최근의 발전은 너의 유엔 직책을 간섭하려는 시도들을 포함했어. 데이비드는 유엔 상사들에게 너의 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과 연락하고 있었고 불과 6개월 전에 이 목적을 위해 돈이 지불되었어. 6개월 전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있었는데 제 유엔 직책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타임라인이 특히 잔혹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함께 있기 위해 비상 휴가를 내고 있는 동안 제 형은 제가 그녀의 치료에 참석하기 위해 희생했던 경력을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들은 너의 평판과 성과 기록이 너무 강해서 익명의 우려들이 악의적인 간섭으로 즉시 무시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어. 너의 상사들은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너의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연락했어. 아이러니는 완벽했습니다. 저를 방해하려는 가족의 시도들이 너무 완전히 역효과를 낳아서 유엔 지도부가 엄마의 병 동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편지에는 모든 것을 바꾼 마지막 폭로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의 노력에 반대해서 조용히 일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너의 잠재적 고용주들이 연락했을 때 긍정적인 추천을 제공해왔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너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어. 더 중요하게는 너의 유엔 상사들과 다른 전문적 연락처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너의 가족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그들의 방해 공작 노력이 실패하도록 보장해왔어. 편지 읽기를 멈추고 국제대표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지지적이고 보호적이었는지 이해하면서 엄마가 무대 뒤에서 제 옹호자이자 보호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성공은 그들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지만 내가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일어났어. 그들이 방해하려고 한 모든 기회를 나는 보호하기 위해 일했어. 그들이 시작한 모든 평판 공격을 나는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
영국 대사가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력을 보호하는 엄마의 역할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너는 앞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거야. 이 편지는 여러 목적을 가져 필요하다면 법적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또한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기도 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명확함으로 제 가족을 보면서 그들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너를 통제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너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너를 파괴하려고 했어. 너의 성공은 그들의 우월감과 그들 자신에 대한 서사를 위협해. 이제 그들이 노출되었고 너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해. 이 상황을 다루는 것에 대한 엄마의 구체적인 권장사항이 들어있는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내 조언은 이거야. 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몇 년 동안 너의 행복과 성공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일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어. 그들이 몇 년 동안 너의 것을 공격해왔을 때 그들의 평판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정보를 사용해. 선택한다면 공개적으로 공유해. 적절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 아니면 단순히 그들로부터 영원히 걸어나가서 그들의 독성 영향 없이 너의 인생을 세워.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 너를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들은 너의 DNA를 공유하는 우연한 적들이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해. 진정한 사랑은 지지하고 보호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사랑 버전은 축소시키고 통제하려고 해. 그들 없이 너의 인생을 세워. 얘야. 너는 특별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축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너의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어머니. 편지를 신중하게 접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국제대표단은 그들이 목격한 것에 명백히 불편해했지만 외교적 예의와 아마도 제 안녕에 대한 우려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가족 구성원들은 공황과 붕괴의 다양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히스테릭하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의학적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지력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듯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캐럴은 보이지 않게 되려고 하는 것처럼 벽에 눌려 있었습니다. 침묵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 분 동안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영국 대사가 신중한 외교적 중립성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을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와 보호를 보장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다른 대사들도 비슷한 지원 제안을 했으며 국제 공동체가 추가적인 가족 간섭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반응이 염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이것을 목격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정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체계적인 가족 방해 공작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인도주의 활동을 표적으로 할 때 가족을 직접 마주보며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제 잠재적 고용주들과 한 모든 소통의 사본을 원해. 제니퍼, 내가 만든 모든 가짜 온라인 프로필과 부정적인 게시물의 문서를 원해. 아빠, 모든 재정적 간섭과 제 경력을 방해하기 위해 지불한 모든 돈에 대한 완전한 회계를 원해. 그들이 증거에 대한 요구를 명백히 예상하지 않았다는 듯이 충격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문서를 제공할 48시간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 스토킹, 재정 사기, 전문적 방해 공작에 대한 경찰 신고를 접수할 거야. 또한 주요 뉴스 조직들과 엄마의 편지와 모든 지원 증거를 공유할 거야.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도주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대중이 이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 노출의 위협이 잠재적인 법적 결과보다 그들을 더 공포에 떨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마지막 대화야. 너희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야.
너희는 저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몇 년 동안 제 인생과 경력을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야. 국제대표단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 건물에서 저를 에스코트해 주시겠어요? 그들의 감시와 방해 공작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대해 배운 것을 고려할 때 이 사람들과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영국 대사가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박사님. 저희 차량들이 밖에 있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전 가족 구성원들이 공개 노출과 잠재적인 법적 조치의 함의에 대해 공황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야, 잠깐,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멈춰서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제 안녕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면서 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제 경력을 방해했어. 제니퍼, 너는 제 전문적 평판을 파괴하기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을 수행했어. 아빠, 너는 저로부터 기회를 훔치고 제 재정적 독립을 간섭했어. 각자를 개별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설명은 없어. 몇 년간의 배신을 취소하는 사과는 없어. 해결할 방법은 없어. 제 전화기를 꺼내서 그들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잠재적인 지속적 위협을 신고하기 위해 제 유엔 보안 연락관에게 전화하려고 해요. 너희 모두를 유엔 시설이나 행사 근처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보안 위험으로 플래그를 달 것을 권할 거예요. 유엔에 의해 보안 위험으로 플래그가 달리는 것의 함의는 명백히 그들에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사회적 결과를 의미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은 자원과 연결을 가진 누군가를 체계적으로 배신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너희의 방해 공작은 실패했지만 이제 너희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제 진정한 정체성을 방금 알게 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몇 년 동안 제가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뒤에 두고 국제대표들에 둘러싸여 만남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영국 대사의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 진정한 정체성을 저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발표했던 외교 차량들의 행렬과 함께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차량들에 접근하면서 영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목격한 것이 정상적인 가족 역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심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학대였습니다. 마침내 폭로된 것의 규모를 처리하기 시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는 선택의 가족입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 일을 약화시키는 생물학적 친척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남장에서 멀어지면서 몇 년 만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도감. 완전하고 압도적인 안도감. 제 성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경력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에게 반대해서 일해온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된 정확한 사람이 될 자유가 있었습니다. 유엔 수석 인도주의 조정관 김수지 박사.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존경받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들로 신뢰받는 저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적들임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일하기로 선택했고 제 가치를 공유하고 제 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 진정한 가족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서 필요하다면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 상사에게 보안 우려를 신고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도주의 활동의 가족 방해 공작에 대한 인터뷰를 일정 잡기 위해 세계의 다른 뉴스 조직에 전화했습니다. 마침내 상황을 알리고 즉시 전체 임무로 돌아갈 의도를 알리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개인적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기능 장애를 관리하는 대신 생명을 구하는 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박사님을 필요로 하고 박사님이 속한 곳으로 돌아와 주셔서 기쁩니다. 제가 속한 곳,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교회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득보다는 영향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동료들과 함께
제 사명을 방해하기보다는 지지하는 국제적 가족과 함께. 사흘 후, 제 이야기는 전 세계 주요 신문들의 일면에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은 가족의 방해 공작이 인도주의 영웅을 막는데 어떻게 실패했는가 였습니다. 기사에는 엄마의 편지 발췌, 방해 공작 노력의 문서화, 제 일을 칭찬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인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기능 장애가 어떻게 비관습적인 길을 선택하는 성공적인 여성들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제 전 가족 구성원들은 이름으로 식별되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사회적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인도주의 활동을 방해한 누군가와 연관되고 싶지 않아 하는 몇몇 높은 프로필의 고객들을 잃었습니다. 이야기가 바이럴이 되었을 때 제니퍼의 마케팅 회사가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그의 체계적인 재정적 간섭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아버지의 비즈니스 관계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잔혹한 장례식 연설로 이 전체 폭로를 시작했던 이모 캐럴은 사람들이 그녀가 국제 인도주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족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추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가족 방해 공작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친척들의 독성 영향을 넘어서 삶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인식한 사람들로부터 수천 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경력을 방해한 성인 자녀들, 가족들이 그들의 성공을 약화시킨 형제자매들, 시부모들이 그들의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 일한 배우자들. 제 이야기가 가족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가장 건강한 선택이 공유된 DNA보다는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선택된 가족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허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차드의 난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을 조정하며 현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로 윙윙거렸습니다. 제가 그의 일반 연락처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새 전화번호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 데이비드였습니다. 수지야, 내가 우리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아빠가 지난주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중환자실에 있고 의사들도 살아날지 모르겠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메시지를 2번 읽으면서 무언가를 느끼기를 기다렸습니다. 걱정, 죄책감, 의무감, 후회. 모든 것을 던지고 임종의 화해를 위해 그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게 만들 어떤 감정적 반응. 하지만 몇 년 동안 제 경력을 방해하려고 노력한 누군가의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가 왜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실제로 제 도움이 필요한 5만 명의 난민들을 위한 의료용품 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가한 손상으로부터 마침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이 더 이상 응급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 없이 더 나은 삶을 구축했습니다. 사랑이 방해하기보다는 지지한다는 것을, 가족이 해치기보다는 돕는다는 것을, 성공이 파괴되기보다는 축하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그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행복에 반대해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고 제 이야기가 때로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 생물학적 관계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것을 멈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걸어 나가는 것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독성 관계보다 치유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가족은 실제로 당신의 꿈을 파괴하려고 하는 대신 지지하는 가족입니다. 가족 방해 공작에서 국제적 인정으로의 제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복수는 단순히 그들이 당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